잠시 후 정책 토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시의회 입법조사 2팀장 조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천권역의 특별 교통대책을 점검하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명진 교육문화위원장님께서 함께 제안해 주셨습니다. 안평환 위원장님은 토론으로, 명진 위원장님은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광천권역 교통체계 개편은 광천권 재개발과 복합 쇼핑몰 개정 등과 맞물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는 지혜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정책 토론회 진행 순서를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료와 참석 예빈 소개, 이어서 토론 주제로 발제가 있겠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토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진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진행되며 광주광역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 최적의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제119차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이시죠.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함께 해 주실 발제자 겸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이창호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원대학교 임광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호남대학교 오석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아기술공사 김효종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화선 광주 기후위기 비상대표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탁 광천재개발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진 전일반개발 주민대책 추진협의회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제안해 주신 우리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안평환 시의원입니다. 우리 동네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 박수를 엄청 세게 치면서 웃었디.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방 일방 부지가 작년에 공공기여령 확정이 되고 지금 철거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하늘에서 봤더니
한국아델리움 옥상에서 봤더니 한 5분의 3 정도가 철거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철거는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흐름으로 가면 내년 올해 5월까지 철거, 6월까지 인허가 절차 받고 좀 속도를 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방 일방 부지가 광주에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 공간의 대표적인 것이 전방 일방 부지일 것 같고 또 그 옆에 광주역 그리고 군공항이 이전한다면 군공항 부지 이 세 개가 광주를 새롭게 만드는 도시 어떤 그 공간적 측면에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거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전방 일방 부지는 이제 개발을 통해서 복합 쇼핑몰도 들어오고 이제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전환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맞은편에 그 맞은편에 신세계백화점도 실제 지금 확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데 그 주변의 교통 문제는 상당히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모두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가 매우 뜻깊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명진 교문위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시고 같이 하자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책 토론을 통해서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 말씀도 중요하고 또 전문가들 또 각계 학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발제를 맡은 이창호 실장님,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신 오석진 교수님, 김효종 부사장님, 장화성 공동대표님, 김선탁 사무국장님, 이선진 공동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명진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제안해 주신 안평안 명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전 행사는 최소화하고 우리가 이제 효율적이고 또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진행을 아주 컴팩트 있게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는데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이제 광천권역에 관한 문제는 사실 여러 차례 우리가 많은 자리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이제 집약하는 그런 이렇게 마무리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좀 전에 인사하셨던 이창호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 지금 토론자가 7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토론자님들께서는 최대한 5분 내지 7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에 이제 명절인데 명절에 누가 만나면은 만나서 반갑다 하면서 근데 언제 돌아가니? 뭐 돌아가는 차표는 잘 구해놨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인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토론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시간인데 끝나는 시간에 대해서 또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책자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발제문이 들어있고 토론자님들은 또 내용들이 다양해서 미처 실질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론사 계신 분들이 이 토론을 잘 듣고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기사를 송고하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컴팩트하게 해가지고 3시 반 정도까지 토론을 이 정책 토론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이창호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교통정책연구실장 이창호입니다. 뜻깊은 정책 토론을 마련해 주시고 또 발제기까지 주신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안평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연초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에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특히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광천권역이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광천권역에는 현재 그 복합 쇼핑몰이 2개소, 또 2개의 특급 호텔, 마녀 세대의 주거시설, 또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개발 소식에 기쁨도 있지만은 교통 분야에서는 이제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부터 광천권역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에 2년여간 준비한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및 추진 사항입니다. 민선 8기의 우리 시 교통 분야의 최고의 하도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도시로 이제 전환해보자고 하는 노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시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높은 광천권역을 대자보 도시의 첫 시험대로 삼아서 이런 다양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교통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담이자 큰 도전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광천권역의 특별교통 대책 추진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광천권역 이제 복합 쇼핑몰 1점 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2023년부터 2번에 걸쳐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7차례 집중 회의를 거쳤고요. 특히 2024년에는 우리 TOD라고 하죠. 대중교통 지향형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TF를 구성해서 현장 회의, 또 용산역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집중 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나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우리 시의 강주연구원 등 그 교통 관련 전문기관의 검증 또 자문을 거쳤고요. 이렇게 만든 특별교통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난 9월 11일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그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시민들께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 이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협의회랄지 통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10여 차례 이상 설명회도 가졌고요.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는데요. 의견 수렴의 결과는 대부분이 광천동의 조속한 교통대책을 추진을 요구하셨고요. 특히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광천동의 교통 현황입니다. 최근에 저희 그 교통정책연구실에서 자체 이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천권역은 우리 시 2,300개의 평면교차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백운광장에 이어서 교통 혼잡도가 2번째로 높고요. 우리 이제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F 등급이 가장 나쁜 등급인데 일과 시간인 16시간 기준으로 하루 7시간 이상이 F 등급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교통 혼잡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 광천권역은 현재 2배인 일일 약 30만 대의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동인구도 지금 현재 5만 명 수준인데 20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고민 또 뭐 여러 민원도 예상되지만은 광천권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도로 개설이랄지 확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오히려 이런 교통 혼잡 구간을 오히려 그 대중교통 자전거 중심으로 좀 바꿔보자는 그러한 교통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교통 대책 중에 첫 번째는 우리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입니다. 광천권역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첫 번째 핵심 교통 인프라인데요. 2011년에 현재 그 도시철도 2호선이 기존에 이제 내부 순환선이었다가 도시 매각의 확대 순환선으로 바뀌면서 터미널 야구장이 이제 도시철도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내에서는 터미널 야구장 경우 도시철도 노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최근에 광천권역 주변 대규모 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해당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또 도시철도 수요가 많은 터미널 야구장을 경유하는 해당 노선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해당 구간에 우리 도시철도 또 트램, BRT 등 다양한 이제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를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일일 그 20만 명 이상의 활동 인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성, 정식성, 대량 수행이 가능한 도시철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도시철도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일 15시간 또 활동 인구 20만 기준으로 우리가 시간당 처리할 교통 수요가 한 13,300명 정도 되는데요. 도시철도 잠시 후에 그 말씀드릴 BRT 등을 동시에 운행했을 때도 시간당 이제 4,900명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는 이제 전체 교통수의 37% 수준인데요. 나머지는 승용차, 택시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BRT만 구축했을 때는 16%, 또 도시철도만 구축했을 때는 최대 20%까지 활동인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 도시철도는 노선은 이제 도시철도 1, 2호선 광주 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부역에서 출발해서요. 기아차, 터미널 또 전일방부지를 관통하고 광주역 2호선 환승역인 광주역 후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7.78km의 도시철도입니다. 공사 방식도 기존의 그 지하 개착식하고는 다르게 지하 터널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서요. 공사 중에 도로상의 이제 영향도 최소화할 것이고 또 2호선 공사 때와는 다르게 시민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내일 모레 그 금요일 날 개최되는 주민공청회 또 주민공람 과정 또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을 2월 중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기재부 외타 등이 통과하게 되면 203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철도 법에 근거하면 우리시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최초인데요. 계획 기간이 2026년 이전인 올해 2월까지 반드시 이제 국토부에 제출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제 5년 후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해서 좀 이번 그 광천 상무선 공청회랄지 우리 시의 의견 청취에 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BRT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BRT는 기존에 이제 가로변에 다니던 버스 전용차와는 다르게 도로 중앙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정시성, 신속성 또 대량 수송도 가능하고요. 광천권역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앞서 보신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이 동서로 연결된다면 우리 BRT는 남북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노선은 백운광장 인근의 구 대동구에서 출발해서 농성역, 광천 사거리, 전남대를 경유하고요. 영봉 매곡동 지역과 광주공고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광주공고는 참고로 도시철도 2호선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BRT 노선이 제1차 국가 BRT 종합계획에는 광주공고 방면이 아니라 양산동 희망병원 방면이었는데요. 저희가 이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운고가랄지 광주 최고 앞에 그 하소로 구간이 이제 4차로로 운영되다 보니까 BRT가 운영되기는 한계도 있고 또 해당 지역의 경우 수요가 많지 않아서 수요가 조금 더 많고 운행이 조금 더 원활한 해당 노선으로 조금 변경을 하였습니다. BRT는 금년 우리 시에서 그 자체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요. 앞으로 이제 실시 설계 또 공사를 거쳐서 복합 쇼핑몰 개장 전인 2027년 하반기까지 개통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우리 급행버스 상생버스인데요.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개통이 우리 이제 복합 쇼핑몰 개장보다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광천 상무선 개장 전까지는 개통 전까지는 도심 급행버스를 운행해서 이제 대중교통 수요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당 급행버스는 광천권역과 우리시 7대 생활권, 뭐 송정제랄지 우리 주요 시설 등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광천권역도 이 급행버스는 우리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순환 02번 버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모든 정류장은 경유하지 않고요. 주요 지점만 이렇게 연결해서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이제 재개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노선 또 운행 계획은 노선 개편 용역에서 확정할 예정이고요. 해당 급행버스 역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 운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급행버스와 함께 그 광천권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상생버스, 상생 셔틀버스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버스는 이제 우리 복합 쇼핑몰을 찾아오는 연간 3천만 명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복합 쇼핑몰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구도심 주요 지역을 방문해서 쇼핑이나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셔틀버스인데요. 소상공인과 구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상생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도 구도심 지역에 계시는 여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노선 확대랄지 본 지역 쪽으로 좀 노선을 경유하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이제 버스 전용 차로 구간과 운행 시간 확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제 광천권역 중심으로 새로운 버스 노선이 이렇게 계속 운행을 하게 될 건데요. 버스의 이제 정시성이랄지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광천권역의 경우 우리 현재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광천권역의 경우 버스 시간대를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아침에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운행 시간 확대와 함께 버스 전용 차로도 3개 축에 17.8km를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버스 전용 차례가 확대 운영되면 버스의 정시성, 신속성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것은 이제 대중교통 중심의 이제 교통대책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보행 중심의 교통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천 에코브릿지 사업인데요. 두 개의 복합 쇼핑몰이 위치할 광천 사거리부터 전일방 부지 입구까지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3개의 교차로 또 특히 7연실로 운영되는 이제 광천 일교 6거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횡단보도가 10개소 이상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보행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실제로 뭐 몇 차례 걸어서 이렇게 이동을 해봤는데 뭐 횡단보도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면 20분 이상이 이렇게 소요됩니다. 600m 이동하는데. 따라서 그 광천 사거리 또 전일방 부지 또 광천권역 전역을 좀 걸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현 광천 1교 광천 6교 사거리부터 전일방 부지를 직접 연결하는 광주천 상부에 그 입체형 보행 전용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행 전용교는 뭐 저기서 보시는 조감도는 이제 이시도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 국제 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보행 전용교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광천 권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구성하는 광주천 상부에 대형 그 원형의 이제 대형 보행 데크를 설치한 안도 검토가 됐는데요. TF에서 운영했던 TF에서 보행축 연결은 동의했는데 과도한 그 운영 데크는 조금 지양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조금 변경이 돼 있고요. 이것도 확정된 아니고 위치랄지 형태랄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행 중심의 그 교통대책 두 번째는 광천 그린로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천 에코브릿지와 함께 기아차 사거리에서 전방 일신방지 부지 입구까지 1km 구간에는 보행자 중심의 그 품격 높은 보행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광천 권역을 연결하는 이제 에코브릿지와 광천 그린로드가 조성이 되면 보행자 이동 편의랄지 뭐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두 개의 복합 쇼핑몰 간의 그 보행 접근성도 아까 말씀드린 20분에서 한 10분 이내로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천 그린로드 역시 당초에는 이제 도로 중앙에 선형광장도 저희가 선형광장 형태를 제안했는데요. TF에서는 한쪽 방면을 이렇게 수정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은 형태고요.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조감도는 광천 사거리에서 전일방 부지 구간의 그 도로인데요. 현재 9차로 도로를 한 개차로를 축소해서 보행 공간을 확대하고 그 넓어진 보행 공간에는 저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코브릿지를 연결해서 그 전일방 부지까지 보행 접근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대자보고 조금 뭐 올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주변 도로 확장 및 도로 신설 또 교량이랄지 보행교 신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광천 권역 내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입주하신 분들의 교통 편의성을 고려하고요. 또 광천 권역을 경유해서 외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광천 사거리 중심보다는 외곽으로 조금 우회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주변 도로 확장하고 신설 계획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해당 도로 등은 이제 저희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우리 전일방 공제랄지 광천 재개발 또 신세계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과 확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천권역 특별교통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고요. 앞으로 아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뭐 여러 난관도 예상되고 얘기지 못한 여러 고비도 있겠지만은 여기 모이신 분들의 조금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 기간 안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황에 대해서 광천 사거리의 교통 밀집의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섰을 경우의 어떤 추정 상황,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제1번이 일단 광천 상무선을 건설하기로 했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 BRT 동서남북으로 해서 BRT를 도입한다. 그런데 이제 이 광천선이 완성되기까지는 32년 뭐 지금 예산이 그렇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미 이제 터미널 복합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또 전일방이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이제 이미 발생되고 있는 교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해서 이제 급행버스 및 상생버스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버스 전용 차로에 대한 운영과 시간 확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보행 중심을 또 유도를 하는 것, 이런 거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맥락은 우리가 그동안에 쭉 시에서 이제 계속해서 했던 맥락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걸 이제 정리를 이제 하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더 어떤 촘촘하게 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방식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토론은 그렇게 하시죠. 먼저 우리 송원대학교 임광균 교수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토론회가 이렇게 좀 마무리 성격이어서 좀 이렇게 제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서 이게 깊이를 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그에 맞게끔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발제하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의견은 이 지금 광천권역 대자보 특별 교통 대책인데 가장 첫 번째 이제 딱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대중교통도 있고 자전거도 있는데 보행자는 있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자보 그 성격에 맞게끔 자전거에 따른 그 또 대책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전에 좀 이제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자보 중심의 교통정책 기본은 결국에는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높이고 자동차 통행량을 이제 줄이는 게 가장 큰 핵심인데, 앞서 말씀 주셨지만, 기존 도로에 대한 이제 차선을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링크에 대한 또 연결을 하고, 또 확장하고, 또 신설하고 하는 이제 그런, 주변 지역들에 대한 도로 대책들이 사실은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자동차를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매력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그 지역이 대부분 광천권역이 주로 이제 쇼핑,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사실은 그런 특성이 보통 이제 자가용 또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아서 많이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 지역에 이제 뭐 BRT라든가 그다음에 도시철도 그리고 급행 버스를 투입하는 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도로 일반 승용차에 대한 통행량을 빼는 이제 그런 정책인데, 그런 것들 이외에 사실 이제 버스가 또 이제 그쪽에 또 집중적으로 또 다니다 보면 또 그걸로 인해서 사실 또 그 자체로 증가되는 또 통행량이 또 사실은 또 얼마든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동차 통행량, 일반 승용차 통행량을 이제 줄이는 게 가장 목적인 건데, 걔를
진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직접적으로 운전자들한테 정말 이렇게 뭐 피로감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좀 이렇게 자동차를 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마이너스 빼기 정책들이 좀 분명하게 이렇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5대 광역시 중에서 그 광주광역시가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거의 이제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가장 최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저는 사실은 이제 엄밀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에서 사실은 생활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좀 생활을 해서 광주에서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좀 이렇게 타려고 하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불편하냐. 주요 지점에 가는데 사실은 배차 간격이 좀 멀고 그다음에 버스 노선이 굴곡도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한번 해보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버스가 타기 이제 편하냐라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만큼 자주 운행하느냐라는 거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얼마만큼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느냐. 노선에 대한 이제 굴곡도를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광주가 보면은 이제 좀 유독 이 노선에 대한 굴곡이 좀 굉장히 이렇게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BRT는 그렇다 치고 이 급행버스에 대한 그 노선을 설정을 한 거 보면 좀 그런 굴곡도 측면에서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좀 해서 광청 권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취지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광청 권역을 중심으로 허브앤스포크 방식의 이제 버스 급행 시스템을 그렇게 이제 노선을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기왕이면은 급행 버스에 대한 그 노선에 대한 굴곡도를 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광청 권역으로 바로 좀 가서 대중교통을 좀 이렇게 탈 수 있는 매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흐름 개선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그 사거리, 광천 사거리 그 일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LOS 서비스 수준이 거의 EF 수준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신호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물리적으로 입체 교차로를 좀 하는 방식도 하나의 좀 대안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좀 될 텐데요. 기존 도로를 이렇게 확충하고 좀 신설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일부 빼더라도 차라리 그 지역에 대한 입체 교차로를 하는 것도 오히려 더 이렇게 교통 그 일대의 혼잡도를 낮추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에코 브릿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에코 브릿지 굉장히 저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행 환경 개선은 결국에는 그 일대에 대한 자동차 통행 흐름을 좀 이렇게 좀 보행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일대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 그런 지역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신세계 터미널에서 전일방 구간만 보행 개선을 하면 그 일대가 보행 환경이 다 개선이 된 거냐?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대 기왕이면 대자보 정책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축에 대해서 보행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적어도 전일방 그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1km 정도 반경 정도는 이렇게 보행 환경을 좀 개선을 해서 신호 대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체도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좀 환경을 조금만 더 이렇게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광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내려오신 지 10년 되셔가지고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실질적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자전거 도로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차 간격 그리고 굴곡도 이런 거를 개선해야 이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광천권역 개발하면서 주변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확장이 오히려 이제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또 유인 요인이 또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우리 광주가 어떤 승용차 이용률이 50%가 넘는 그런 상황 감안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진 교수님 토론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오석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러한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발제를 해주신 이창호 실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광천권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다가오면서 광주광역시 전체에 대한 교통 문제에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광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진대로 또 죽봉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이고 또 기존에 교통량이 많았던 지점으로서 교통 정체가 심했고 또 앞으로 주변 개발 계획에 따라서 추가적인 교통량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지금 현재 이제 도로 기하급조적인 것들을 건드려 가지고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장님께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BRT라든지 뭐 급행버스, 뭐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통 수요 관리, 대중교통 체계 운영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기존 인프라를 통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뭐 대규모 투자가 없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전제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금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 자체가 중지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규 도인 노선에 대한 이용 수요라든지, 운영 계획, 뭐 경제성,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영향, 뭐 추가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2호선 2단계 개통이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1단계 개통에 맞춰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도 어느 정도 좀 결정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환승 체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도 들어가고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지금 뭐 도시철도, BRT 이런 대중교통 체계도 들어가지만 자전거, PM과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 또 들어가고 보행교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광주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여기 UAM, 뭐 포티포트 같은 것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좀 환승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제 서울시라든지 뭐 요즘 국토연구원에서는 이런 환승 시설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주광역시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광천터미널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점이라든지 종점 그리고 중간에 역사의 위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면 과연 이게 정답인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호선이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고 2호선이 이제 순환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이 광천 권역을 찾는 사람들은 송정역을 통해서 접근을 할 것 같고 또 농성역이라는 1호선에 어떻게 보면 이 광천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좀 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임광균 교수님이랑 좀 배치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빛고울대로라든지
죽봉대로라든지 무진대로의 기능을 좀 나눌 수 있는 추가적인 도로 개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천동 재개발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중로 2-8호선 뭐 도로 왕복 5, 6차로 신설이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도시계획상에서 보면 효광초등학교 위치가 그 중심부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로에 이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지정이 되면 도로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고 상무 천당 간 도로를 좀 더 신속하게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천변 좌하로를 이제 확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천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이 됨에 따라서 지금 소관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과연 신규 도로 개설이 용이할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빠르게 진척을 시켜가지고 좀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 측면의 마스터 플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해당 지역에서 뭐 지자체라든지 사업자, 관리자, 경찰, 시민, 학계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기구를 수립을 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TF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제시하신 이러한 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하든지 좀 어느 정도 상위에서 교통 정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 단기적 개선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승용차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이나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변환이 되어야만 이러한 대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교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실행으로 이어져 가지고 광주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편안한 쾌적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길 희망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석진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오석진 교수님께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제가 정리한 바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지금 멈춰 있는데 지금 2호선 1단계 개통 1단계만이라도 개통되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전면적인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교통 수요나 체계 운영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효율적인 그것을 따져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환승이 잘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데 기본이기 때문에 그 환승 체계를 갖추는 건 이제 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천선에 있어서는 이제 1호선의 어떤 그 농성역 부분과 연계성을 어떻게든지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이시네요. 그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에 있어서 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우리 시만 이런 계획이다 해봐야 사실은 직접 영산강 유역 관리청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차제에 이제 교통을 전체적으로 광주시 중장기 계획까지 다 포함하고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교통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효종 동아기술공사 부사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김효종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뭐 기술사를 합격을 해갖고 이쪽에 내려와서 이 엔지니어링 업계 교통에 관련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딱 이번 올해가 30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뭐 상무지구라든가 뭐 첨단 3지구 그다음에 뭐 진월지구 뭐 여기 광주에 있는 거의 택지 개발 사업들을 제가 쭉
교통계획에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러면서 제가 교통영향평가도 수행하고 뭐 타당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이 광주시에서 사실은 이보다 규모가 이렇게 크거나 적거나 그런 큰 사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정도의 계획들을 검토한 것은 사실은 처음입니다. 뭐 교량이 한 3개 정도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뭐 도로가 얼마가 나오는 것들 뭐 잘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특구도 뭐 세대가 한 5, 6천 세 들어가지만은 진입도로 딱 하나예요. 거의 광역 교통 처리 계획, 광역 계획에서 그다음에 뭐 에너지별이라든가 그건 저희들 일하면서도 그 외부 도로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없었어요. 광천권은 상당히 다른 지역입니다. 지금하고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 그동안에 제가 수없이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은 시에서 이렇게 많은 계획들을 뭐 물론 시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끌어내고 계획한 건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제가 합니다만은 좀 도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좀 뭐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할 수도 있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주천에 교량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오래됐죠. 이번에 광주천 교량이 3개가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이 또 하나가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런 변화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놀란 상황이고요. 저는 좀 시간이 한 6가지 정도 써왔는데 좀 빨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하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광부 상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전국에 있는 대도시하고 좀 비교를 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도 보급률 지표입니다. 그 지역의 철도가 얼마나 연장이 돼 있는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뭐 2020년 자료입니다만은 절대적인 지표입니다만은 서울이 621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이 277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가 140km, 인천이 147, 대전이 108km예요. 대전하고 광주하고는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광주가 70km예요. 굉장히 적습니다. 지역적으로 절대적인 연장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권역별로 호남권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호남권도 인구 1000명당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132km 정도입니다. 인구 1000명 인구 지표로 봤을 때 전남은 13.2km예요. 전국 평균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냐면 철도 보급률에 있어서도 지역적인 차별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이 철도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국비주로 한 60% 정도 또는 뭐 광역철도는 거의 100%가 투입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차별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단 분담률이거든요. 그 지역의 대자보 도시라든가 또는 대중교통 중심의 어떤 도시를 얘기를 하려면 과연 버스하고 지하철 우리가 대중교통 얘기라고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단이 얼마나 타고 있냐를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이 21.8%예요. 부산이 10.4%고 대구가 6.1%, 대전이 한 3.5% 정도 됩니다. 광주가 아까쯤에 임광 교수님이 한 3%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전체 보행자를 수단을 포함한 거고 그걸 빼면은 그까지 포함하면은 광주는 실제로 철도 수단분의 1.4%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나고요. 특히 좀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대전이에요. 대전하고 연장도 비슷하고 역수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수요가 2.5배나 우리가 적어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 2.5배나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단전 분담률 이렇게 낮은 것은 1호선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뭐 이런 절대적인 지표 말고 상대적인 지표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하철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지표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인구 10만 명당 4km 정도 됩니다. 대구가 3.5km 정도 되고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4.2km 정도 되는데 광주는 1.4km예요.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지표도 광주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수단 분담률이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용객 규모를 한번 또 보면은 광주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에 한 1,400억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도시철도에 한 700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얼마에 따라 되어 있냐에 따라서 철도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또는 성공의 평가를 우리가 킬로미터당 이용객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서울이 하루에 한 1,100만 명 정도 타고 있고요. 부산은 164만 명, 대구가 73만 명, 인천이 한 56만 명 타고 있어요. 대전이 아까 아침에 얘기했듯이 우리하고 연장이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하루에 17만 명이 타고 있어요. 광주는 잘 아시다시피 10만 명이 안 됩니다. 9만 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똑같은 연장에 왜 이렇게 대전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는 17만이 타는데 광주는 10만이 안 되냐. 이것은 빨리 우리가 철도 노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철도 노선의 추가 확장이라든가 또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소홀히 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용객이 다른 데보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터미널하고 쇼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광천권에 대한 노선의 배제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에 뭐 하루에 2만 명 탄다면 터미널 이용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차들이 없는 사람 안 가져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만 경유하면 10,000명 이상은 수요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논리예요. 그냥 뭐 얼마, 거기 이용하면 얼마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배제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무 광천선하고 관련해서는 생활권별로 보면은 상무 지역에 포함된 생활권이 통행량 측면에서 한 17% 정도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생활권들이 통행량이 움직이는 지역이 상무 광천권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철도 노선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뭐 위례 신도시라든가 부산 에코델타 같은데 이 정도 인구, 지금 다시 말해서 10만 세대 이상 하루에 한 15만에서 20만 통행이 넘어가는 때는 반드시 철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다 그래서 철도 위례나 그다음에 부산 에코델타도 철도가 들어가 있고요. 계획에 들어가 있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는 대규모 택지 배열을 하면서 이렇게 철도 노선에 대한 배제를 그동안에 싹 해왔어요. 왜냐하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도공학에서 제가 대학원에서 배웠던 철도공학에서 일반적으로 철도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투입을 해야 되냐 하는 기준이 보통 한 10만 통행이 넘으면 철도를 검토를 하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무광천선이 15만에서 20만 통행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철도는 공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도 지금 필요한 노선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노선이고요. 그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시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실장님이 2025년에서 32년도에 사업을 준공하고 싶다고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목표죠. 근데 광주 지하철 1호선이 1992년에 예타를 통과를 했어요. 개통이 2008년에 했어요. 17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2호선은 2010년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한 2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호선 논의 지금 상무 관청선 논의는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대구 3호선은 대구는 지금 3호선이 운영 중인데 4호선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5호선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를 보고 타당성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이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스페이스로 갑니다. 2028년에 개통이 되는데 2호선 공사 중이면서 작년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연구 용역이 끝났어요. 철도망 계획이 작년에. 그래서 거기도 3호선, 4호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호선이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철도 노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건 좀 더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지역은 이미 하여튼 한 노선을 계획하고 그 다음 노선을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그래서 광주 상권선은 좀 빨리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2호선 지금 상무 광천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서울, 대구, 부산 등은 철도를 노선을 놓고 계속 연장을 했어요. 이렇게 연장 사업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연장 사업을 하면 좀
우리가 용이하거든요. 수요도 확보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허가도 좀 쉬워요. 타당성 통과도 좀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선은 2호선 지선이라든가 또는 연장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좀 편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철도망 계획 노선을 지난주에 제가 토론회 할 때, 저희 기술사에서 지난주에 토론을 했었는데, 할 때 보니까 2호선하고 형식이 좀 다릅니다. 지금 2호선은 저심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2호선이 그 노선 계획을 보면 상무역하고 정확하게 접속이 링크가 안 되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물론 걸어가서 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2호선하고 같은 형식, 그리고 지금 이제 대순환이라고 되어 있다 보면 철도는 차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순환 돌고 소순환 돌고 중순환 뭐 도심순환으로 해서 같이 움직여야 수요도 늘어나고 또 운영도 쉽고, 그러고 뭐 노선을 철도를 이렇게 빼서 대순환은 5대라면 소순환은 뭐 6대씩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얘기가 또 되겠지만은 지점이 어디냐 종점이 뭐냐, 저는 이제 시스템도 같이 하는 게 어쩌겠냐. 그다음에 사업은 꼭 이렇게 광주 상무 광천선을 별도 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은 2호선의 지선이라든가 2호선의 내부 순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용이하게 추진한 게 어쩌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광주 지역의 철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 수단 분담률도 낮다. 이용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고 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주요 시설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2호선이 지금 상무 광천선이 PC가 0.88 정도로 나온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다른 자료에서. 그러면 이게 타당성 통과가 굉장히 유리한 노선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장점을, 다른 대구도 하고 부산도 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예산 확보가 지금 이미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만일에 기재부하고 우리가 5%만 양보를 하면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6대 4인데 우리가 3.5대 7로 6.5로 하겠다 그러면 기재부는 저희 광주를 더 신경을 쓸 거란 말이에요. 다른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유용성도 좀 높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좀 빨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무리 정리까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몇 가지 논점들에 대해서 제기를 해주신 것은 우리가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이신 장화선 대표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시에서 광천권역 전체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실적으로 당장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시 입장에서 이걸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또 생각이 한편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특별교통대책을 보면은 교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공급 방식의 내용들로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아쉬움이 좀 이게 있다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광주시가 이렇게 많은 공급 방식의 다양한 방식들을 제시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급 방식 말고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돼야 되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녹색교통 수단이라고 하는 자전거나 보행에 대한 부분까지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까 다른 하드웨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아쉬움, 특히 대자보 도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적정성에 대한 비율은 좀 필요하겠다, 배분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실은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지금 합죽하고 있고, 앞으로도 2호선 2단계까지 한다 하면 29년까지 공사를 쭉 해야 되는데요. 그 공사하는 구간을 보면 보통 3개 차선 정도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출근하실 때 이곳에 와 계신 분들 보면 출근하실 때 그 구간을 피해서 아마 우회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곳을 보통은 오지 않거든요. 피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외에서는 증발된 교통량에서 evaporating traffic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너무 복잡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굳이 안 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수요 관리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관리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은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많이 분산을 시켜서 입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승용차 이용객들이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인입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 그 인센티브라든지 뭐 지원에 대한 이런 측면들도 있지만 이런 인프라 자체가 상대적으로 기존에 타고 있었던 것보다는 어려워지면 이걸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를테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서울의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서울은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레일교통 이야기하는 도시철도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9호선까지 10호선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들이고 교통수단 분담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광주는 그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를 끄집고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머릿속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측면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광주가 완성차 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량 증발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교통 관리와 관련해서 이 철학적인 가치라든지 내용들을 다시금 뒤집어 보는 시기가 지금 시기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법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건 전혀 다루지 않았었는데 대중교통 시범 도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 저는 향후에 교통량으로 보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면은 거의 뭡니까 두 세대 중에 한 집에는 차가 있는 이런 형국인데 아니 2명 중에 한 대가 있는 이런 형국인데 계속해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승용차 중심의 문제는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대중교통 시범 도시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 전혀 지금 터치를 하지 않고 물량에 대한 부분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듣고요. 또 하나 부분은 대구가 가장 지금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과 그다음에 부산이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상대적으로 그 대중교통이 좀 열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을 해서 일반 승용차 차량들이 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구조들이죠. 이를테면 일정하게 페널티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라든지 철도 노선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지만 승용차에 대한 수요 자체를 좀 줄이는 이런 방법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저는 자전거를 좀 많이 타는 편입니다만은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도로의 위계가 보면은 시도, 구도, 그다음에 뭐 작은 도로, 그다음에 뭐 넓은 광로, 중로, 소로 이렇게 일정하게 위계가 있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도 그런 위계가 저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 전용 차로 이야기해서 광주천 중심으로 깔아져 있는 이런 자전거 도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도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지금 이제 그걸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파리의 벨로폴리탄처럼 파리는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그 위에는 무조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지금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도로 다이어트 사례들이고 녹색교통 수단에 대한 증가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공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장하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관리 방법에서 이야기를 주시면서 도로 다이어트 마지막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어떤 자전거가 접근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로, 중로, 소로 있듯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어떤 개념도 바뀌고 그냥 출퇴근용, 일상생활용의 자전거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파리 시내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던 그 파리 시내. 그래서 시민들이 접근성을 가지고 편리성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그 시스템 만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광천 재개발 사무국장이신 김선타 국장님께서 한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천동 재개발조합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광천동 재개발조합 사업은 지금 현재 그 통합심의 진행 단계에 있고요. 올해 한 8월 정도에는 부분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6년 한 8월에서 9월 정도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는 목표로 하고 있고, 41개월 그 공사 기간을 거쳐서 2030년도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 일정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저는 여러 분들께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개념인데, 일단 그 동아기술공사의 김효종 부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어떤 대체로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상무 광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조속한 시행을 바란다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효종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도 보급률에 관해서는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좀 앞서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 수동 분담률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상무 광천선 지하철 설치는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광천 권역의 주민들에서는 선택 사항이라기보다가 필수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중교통 분담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광주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분담률이 3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버스 분담률은 28% 선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큰 격차를 벌이지 않지만은 지하철 부분은 수동 분담률이 3.5%에 불과합니다. 이 3.5%에 불과한 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원인은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철이 있어야 할 곳에 지하철 노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그 지역이 광천권역입니다. 버스 종합터미널 있고,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우리 5,000세대 재개발을 하는 광천 재개발 정비 사업, 이렇게 교통 유발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하루 평균 약 한 3만 평 정도가 오고 가는 이런 권역에 그 지하철 노선이 없다, 이런 거는 아마 광주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버스터미널, 신세계 이마트, 광천 재개발, 이런 교통 유발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곳의 광천 상무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업이고 필수사항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도로 다이어트 실시나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성, 이런 재정 적자 축소나 주차장 규제 방식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방식은 이거 지금 광천 상무선의 보조적인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다룰 사항이지, 이거의 어떤 광천 상무선의 대체제나 아니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천권역은 지금도 교통 포화 상태입니다. 발제자님께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백운교 차를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전일방 쇼핑몰 사업, 그 다음에 2027년 신세계 복합 개발 사업, 2030년도
저희 광천 재개발 사업 해서 2030년도까지 이 지역은 교통 및 상권 기능의 집중이 집중보다 훨씬 더 심화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년, 10년, 1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천 상무선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광주시 내부에서 이런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광주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예타 실시나 국비 지원이나 이런 거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비용 편입 분석에서 경제성이 검증되었듯이 광천 상무선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광천 상무선은 대중교통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시 대자보 정책 방향과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광천 상무선 조속한 개통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천 상무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광천동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이제 재개발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이 될 계획이라니까 일단 안심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가 5천 세대가 지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일방에 또 5천 세대 가까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터미널 뒤쪽으로도 사실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서도 거기에 또 아파트가 몇 동 들어갑니다. 1,000세대 정도. 그리고 지금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 이미 다 절개를 해내고 다시 새로 재건축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의 주거지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제 입주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광천성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이선진 전일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동 주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임동 주민으로 이루어진 전일방 개발 추진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 쇼핑몰 진행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먼저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계시는 아파트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임동중 에스클래스 샘턴파크, 광천 힐스테이트, 임동중 에스클래스 제니스, 임동 평화 아파트, 광천 2 평화 편한 세상, 임동 아델리움, 그리고 임동 주민자치회, 임동 통장단,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전일방 개발 주민 추진 협의회에서는 거의 임동의 인구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연명부를 작성하셔서 2024년 3월 그리고 2024년 7월 시의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2025년 1월에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광천 재개발 사무국장님, 김성탑 사무국장님처럼 저도 오늘 상무 광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공유하려고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챔피언스 필드가 지어지기 전부터 임동에서는 교통 지옥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30분 동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병원에 가고 싶은 주민들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아프신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하철이라고 하면 주민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의견을 펼치시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통 대책보다도 지하철이 그 시작임을 모두가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광천의 그 구역에서는 11, 12, 13번 서비스 수준이 가장 안 좋은 F 수준으로 모두 보셨을 것이고요. 저는 광천 권역에서 광산구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지하철이 필요 없다, 자동차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1시간 이상 출퇴근을 매일 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주민들이 편하게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공공기업 토론회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으로 어떤 공공기업 부분보다 대중교통과 교통인프라의 그 비용을 대부분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는 지하철을 꼭 집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해소의 목적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교통 정체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역시나 상무 광천선이 그 1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에서 도로 확장과 신설 계획 부분이 있는데 1번으로는 광천교에서 신안교 35m 폭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렵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먼저 정비가 되어야 교통을 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으로는 천변자로 삼거리 광운교 연결 교량이 있는데 주민분들은 챔피언스필드가 끝나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교통 마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먼저 할 수 있는 현재 그 광천 재개발 사무국장님도 오셨는데 비용을 투입해서 1번과 5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오석진 교수님께서 경제성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맞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은 지금 20년간 그 지하철을 기다려왔고 터미널과 모든 경기장, 챔피언스필드가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것보다도 주민분들이 먼저 원하는 것은 상무 광천선 지하철이 연결돼서 주민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어떤 토론회에서 정답을 먼저 찾기보다는 주민분들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할 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명진 시의원님과 안평원 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선진 공동대표께서 주민들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주민들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안평환 의원께서 또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동 주최를 하다 보니 마지막 토론회를 하게 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창호 실장님 발제와 또 여러 전문가님들, 시민사회, 그 주민대표분들, 패널분들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까지 이 전방 일방 부지 개발 관련해서 릴레이 정책 토론을 4번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이슈가 3가지였는데 하나는 공공기여량 문제, 두 번째는 교통혼잡 해소 문제, 세 번째는 상생 문제, 이 3가지였습니다. 공공기여량 문제는 아시다시피 사전협상 협의를 통해서 지가상승분의 40에서 60% 내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협상이 됐고 거기에 54.4%라는 5,899억 공공기여량을 확보를 했고 교통혼잡 문제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토론회에서 내용이 뭐냐면 전방 일방 부지 개발의 영역만 가지고 교통 문제 해소 방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 맞은편에 현대 신세계백화점 확장도 있고 또 맞은편에 광천 재개발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된 교통대책이 나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시에서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광천권역 교통대책으로 지금 7가지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천 상무선 이제 BRT, 급행버스, 상생버스, 광천권역 전용차로 운영 공간 및 시간대 확대 등
여러 가지 것을 7가지를 제시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재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재원이 결국은 광천 상무선만 하더라도 약 7천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 60%, 시비 40%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였고, 근데 시비 문제를 광주시는 공공기여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이게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량을 확정을 했고, 이게 공적 영역의 공공재적 성격을 띤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부분에 우리가 12 한 7천억으로 봤을 때 12 한 4천억 원, 국비 4천억 원, 12 한 2,800원, 3천억 원의 돈이 투여가 될 텐데, 그럼 이것을 공공기여금을 통해 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쓰겠다 하는 것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민적 공감대 형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 가운데 이게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대자보 도시의 문제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방일방 부지의 설계의 기본 컨셉은 15분 도시거든요. 그래서 15분 내에 걸어서 또는 보행 또는 자전거를 통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컨셉을 지금 설계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통해서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상당히 충돌이 예견되고, 그에 대한 종합적 대책들도 또한 세심하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급행버스 도입 추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 확대 우선, 이런 문제 우선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 그 시의회에서도 잘 수렴을 해서 이번 공청회 과정에서 내용이 잘 전달되고 또 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시의회에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평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안평환 의원님께서 본인 토론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일방 부지를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는데 시민들의 어떤 참여 속에서 광주의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처음부터 추켜 세워 들고 정말 많은 토론과 또 주민들과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공공 기여량도 많이 얻어내시는데 또 기여를 하셨고, 또 이제 오늘의 이거는 교통에 대한 어떤 토론회, 그리고 또 이제 상생 방안 이런 것까지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신 우리 안평환 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지금 한 분이 늦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박수를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토론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받으십시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답을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일단 쉬운 거가 이제 그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2호선 1단계 완공과 맞춰서 이제 좀 됐으면 좋겠다. 연결해서 광역버스 노선이며 어떤 그 버스 전용 차량 운영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발제자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광천선, 상무 광천선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건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기술적으로 사실은 이제 2호선과 1호선이 그렇게 연계성이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링크를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상무 관청선이 이제 전체 국토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저 밑에 있는 뭐 하나겠죠. 그렇다 그랬을 때 이것을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기존의 2호선의 연장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가지고 있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임 교수님께서 또 그 입체로를 만들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했는데 또 제가 정리 못한 부분을 우리 또 박사님께서 질문자들의 토론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그 여러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사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뭐 마무리가 아니라 뭐 계속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뭐 숙제이자 고민을 해야 나갈 부분이라 오늘 또 이런 좋은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그 몇 가지 제안사항을 주셨는데 조금 보충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만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자보 도시 시범 도시라고 했는데 자전거 계획이 빠지지 않았냐. 물론 이제 오늘 발표 자료에는 빠져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광천권역은 이제 광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를 좀 확충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광주천뿐만 아니라 도심 구간으로 연결하는 그런 연결도로 개설을 해야 할지 여러 고민도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을 저희가 일부 뭐 상당 부분을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도시철도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고요. 향후에 조성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도 공사가 마무리되면 뭐 연계해서 자전거 간선망을 이렇게 구축할 계획까지 좀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강력한 교통 수요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서울의 롯데타워의 개장식이 뭐 기회가 돼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사전 예약제로 해가지고 주차장 출입부터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진입을 못하고 2-3시간 동안 도로에서 정체돼가지고 방문도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다가 돌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광천권역도 그에 못지않은 교통 혼잡 지역으로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울 가게 되면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또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데 광천권역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여기 오늘 발표는 안 돼 있지만은 저희 발표 자료 우리 저기 자료집에 42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특별교통 혼잡 관리구역으로 저희가 지정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급 계획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교통 수요 관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부 아까 대자보 도로 개설 때문에 역행하는 얘기도 저도 했지만 여러 이제 몇 분이 의견을 주셨고 또 광천 사거리 입체화를 또 동시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천 사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차량을 가지고 못 오게 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는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차량 중심의 계획이 돼버리고 차량이 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광천 사거리의 지하차도나 입체화는 저희 현재까지는 좀 별도로 고민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시고요. 광천 상무선에 대한 노선 또 농성역 경유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광천 상무선이 그 오래전부터 지선으로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던 노선인데 일부 이번에 이제 전일방 부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조금 변경을 했지만은 발표된 노선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과거의 지선 개념으로 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농성역 경유랄지 농성역으로 바로 연결하는 뭐 노선 등 여러 대안을 검토했는데요. 저희가 경제성이랄지 효율성 또 수요 측면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니까 지금 현재 상무역에서 또 광주의 호문을 연결하는 게 도시철도 1, 2호선하고 연계성 또 환승이랄지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도 확인을 한 바 있고요. 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 공사 방식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셨는데요. 사실 뭐 쇼핑몰 개장 이후에 또다시 공사장을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그 일반 개착 방식이 아니라 지하 터널 방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상부에는 이제 교통상의 지장이 없도록 공사 방식도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든지 사업 방식을 다 반영을 한 상태고요.
아까 그 지선 연결선으로 하게 되면 좀 사업이 수월하지 않겠냐 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만 해당 노선은 지선 연장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제 국토부 입장도 있고요. 다만 그 별도 노선을 검토했대. 다만 저희가 이제 조금 그 강주역 구간의 연결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검토를 하게 된 배경이 2호선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노선 계획이 돼 있고 2호선하고 차량하고 시스템은 동일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2호선하고 연계성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타당성 조사랄지 기본계획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하선 대표님이 그 대중교통 시범도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계획하면서 반드시 좀 고민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다뤄가야 할 부분이고요. 우리 이제 도로는 아까 고민을 하셨는데 그 신안교 서림노관 도로는 저희가 이제 일부 그 도시계획도로 선행 번개획 때문에 지금 뭐 행정 절차를 밟고 있어서 뭐 이거는 복합 쇼핑몰 개장 또 전일방 부지 개발과 함께 지금 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재원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 도시철도랄지 비할 때는 이제 국고 보조율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이제 지방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일방 부지 또 광천 재개발 광천재는 죄송합니다. 이제 신세계 그 복합 터미널 사업에 따른 공공기업 뭐 대부분이 충당이 다 돼 있고요. 12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다 그 재원 마련 대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 부분은.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 시내버스 노선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조금 이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 조금 중지가 돼 있었는데 올해 재개를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급행버스랄지 오늘 제안해 주신 여러 노선은 그 노선 개편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뤄가지고 2026년, 2027년에 2호선 개통과 함께 좀 전면적인 개편을 해가지고 시민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을 그동안 토론자들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뭐 100%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뭐 의견을 주셨으니까 혹시 플로어에 계신 우리 청중들께서 또 지혜를 더해 주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근데 저도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아 야구 경기를 보러 저기가 옵니다. 서울에서. 그럼 성동역에서 내려요. 그러면은 기아 저기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아까 광천 상무선을 이제 그 상무역으로 연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KTX를 타고 송정역에 내려서 1호선을 타고 상무역에서 내려서 1회 환승만으로 이제 광천권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그때 환승을 할 때 역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역 안에서 환승이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2호선도 조금 그 이격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그러니까. 연결은 다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김혜정 부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1호선, 2호선하고도 지금 거리상 좀 뭐 이격이 돼 있는데 이 광천 상무선은 위치상 조금 더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하여튼 지하 내에서 환승이 다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좀 걷는다는 거죠? 많이 걷는. 아니 많이 걷는 건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전질방 부지 그 사거리에서 신규 개설되는 도로 사거리에서 내려가지고 네. 뭐 300m만 걸어가면 이제 바로 야구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광천 상무선을 노선을 그렇게 확정했다는 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지고 이제 뭐 그쪽 우리 주민들은 또 당연히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플로어에서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각 분야에서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궁금증이나 이런 거는 해소가 된 것 같으시니까요. 그렇죠? 네, 우리 박필순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토론은 이렇게 우리 발제 그리고 7분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포함해서 토론을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그리고 계획대로 3시 30분에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